법정에선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피고인 김건희의 모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 중인 여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공범 관계이기도 하죠. 같은 법정에 동시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 범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곧 카메라에 담길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씨 대부분 범죄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여졌고 또 남편인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곧 같은 법정에서 증인 또는 공범 자격으로 두 사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당장 오늘 시작된 김건희 씨 재판의 혐의를 보면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또 건진법사와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는 대통령 후보 시절 또 임기 중입니다. 청탁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공천권이라던가 통일교 관련 각종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당선인이고 또 대통령이었던 바로 윤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증언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앞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김건희 씨의 남은 수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깊이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이후한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주고 공천받았다. 이렇게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뇌물죄를 여기에 적용했는데 지금 뇌물죄 설명을 보면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혐의 적용하려면 결국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즉 특검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고 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재판에 공범으로 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재판과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요. 반면에 김건희 씨는 대부분 다 출석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왜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건. 뇌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가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감형해봤자 무기징역이니까 형량을 다투는 것보다 당장 자신의 구속 상태만 다투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예.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에만 이렇게 적극적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 여기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유죄가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사면 없이는 단기간에 석방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혐의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분명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정치 지형에 따라 사면을 노리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상황은 좀 다르죠. 김건희 씨는 이 범죄 대부분이 법정 최고형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정상 참작을 통해서 형을 줄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다 거부하고 보석 신문만 나오겠다고 하자 특검이 실시간 생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처럼 앞부분만 짧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발언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법원이 내일 가부를 결정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보석신문도 이어서 진행하는데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보석신문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을 담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한 달 뒤부터 시행되지만 특검은 개정 전 내란특검법을 근거로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계가 허가되면 하급심에서 선고가 아닌 공판기일을 중계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4월 내란 재판 이후 5개월여 만에 공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오늘도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구속적부 심사 때 직접 출석했고 이틀 뒤 보석신문에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석방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출석하는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검의 중계 신청도 이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을 거부하며 속옷 난동까지 부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보석 신문에는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법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서도 내일 특검 조사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신문이 진행되는 재판에 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지난 7월 18일 구속적부심 출석 이후 2달여 만에 구치소 밖으로 처음 나오는 겁니다. 7월 구속적부심 상황은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적부심이 열리자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하고자 한다며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 10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 소환 요구엔 더 완강히 버텼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버텨 특수팀까지 투입했지만 끝내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영상 공개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금요일인 1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수감 상태에선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극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나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하다가 보석 신문 기일이 잡힌 재판에만 출석하겠다며 취사 선택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외환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윤 전 대통령 재판 혹시 나오실까요?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불출석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수감시설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근처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재판 출석은 물론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불발됐습니다.